네, 파트 2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는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형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딕셔너리도 파이썬 리스트와 더불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이에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딕셔너리가 뭔지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리스트와 유사한데 리스트는 오프셋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죠. 0번 오프셋, 한 칸 떨어진 거, 두 칸 떨어지고,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숫자 형태로 된 오프셋으로 이제 항목에 접근을 했었는데, 딕셔너리는 키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요. 키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요. 키는 보통 뭘 사용하냐면, 문자열을 사용하지만, 다른 변경 불가능한 타입들도 이제 키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딕셔너리 내에서 키값은 중복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키값은 예를 들면 키값으로 내가 A를 사용했다 하면은 이 딕셔너리 내에서 이 키값은 키값 A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두 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에 대응하는 값. 이렇게 이 A에다가 이 키 A에 해당하는 값이 뭐다라고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값을 어떤 타입이라도 올 수가 있어요. 얘가 부호형일 수도 있고 정수형일 수도 있고 부동소점수일 수도 있고 딕셔너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값 자체가 여기 또 올 수가 있고요. 또는 리스트도 올 수 있고 튜플도 올 수 있고 나중에 배울 함수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이면 다 여기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는 변경 불가능한 속성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값은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B에다가 이제 다른 이렇게 키값은 이제 중복이 안 된다고 했어요. A를 썼으면 A는 이제 키값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사전 내에서 값은 여기 1을 넣었다면 여기도 똑같이 1을 넣고 그건 상관없어요. 값은 중복돼도 돼요. 그 다음 딕셔너리는 변경 가능한 타입이기 때문에 키 값으로 이루어진 쌍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딕셔너리의 생성은 어떻게 하느냐?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묶은 형태로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생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이거 한 줄로 쭉 작성해도 되고요. 이게 좀 기니까 여러 줄로 작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중괄호 안에 키 값의 쌍을 콜론으로 묶어서 그걸 콤마로 구분한 형태로 이렇게 키와 값의 쌍을 여러 개를 나열을 해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딕셔너리의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된 딕셔너리를 즉 비어있지 않은 딕셔너리를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었죠. 비어있는 리스트 생성할 때 리스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튜플 생성할 때 튜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것처럼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D3를 한번 출력해보면 이렇게 되죠.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D1은 이렇게 해서 D1 출력해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D2에 예를 들면 애플 조금만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력해보면 이렇게 값이 저장되어 있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졌고요. D3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제 D3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 아까 키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키가 중복해서 넣었죠. 아까 여기서 이랬잖아요.
하나의 딕셔너리 내에서 키값은 중복이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보면은 중복됐잖아요. 얘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D4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중복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 있는 A1에 있는 값을 나중에 나오는 A에 있는 값으로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키값이 하나인 걸로 생성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값이 할당이 되는 거 에러도 없고 아무런 값이 할당되는 걸 봐서 키값이 중복돼서 두 개로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덮어 쓴다.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결국 키값은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로 변환. 어떤 해당하는 타입으로 변환할 때는 그 타입의 이름으로 된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는 특정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 것만 요 안에다 놓을 수 있어요. 형변환을 하고 싶은데 이게 딕셔너리로 이제 타입을 변환할 때 여기에다가 재료를 넣어주는 게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어떤 형식이어야 되냐? 얘는 일단은 시퀀스여야 되고요. 시퀀스여야 되고 시퀀스인데 이 시퀀스는 여러 개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게 시퀀스라고 했죠. 여러 개의 이제 항목이 있는 게 시퀀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딕셔너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 여러 개가 여러 개 각각의 요소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값이 두 개로 이루어진 시퀀스여야 돼요. 값이 몇 개? 얘네들이 길이가 몇 개다? 두 개여야 돼요. 개수가 두 개인 것만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여야 된다라는 거. 얘네들이 그게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두 값으로 이루어진 즉 길이가 2인 시퀀스를 갖는 시퀀스를 딕셔너리로 변환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여기 보면은 자 시퀀스예요. 시퀀스 1이 이렇게 시퀀스고 전체가 얘네들 각각은 값이 하나 두 개씩 이루어져 있죠. 이런 형태로 구성된 거를 딕트에다 넣어주면은 얘는 첫 번째 거는 뭘로 이용하냐? 키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요소의 두 번째 거는 뭘 이용하냐? 값으로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딕셔너리로 바꿔준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퀀스라고 계속 하는 시퀀스라는 용어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시퀀스잖아요. 시퀀스 타입, 튜플도 이렇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로 이루어진 시퀀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볼게요. 요것도 이제 시퀀스잖아요. 네, 시퀀스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튜플도 시퀀스 타입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퀀스 안에 보면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데 문자열은 이렇게 문자열을 잘 보면 문자 두 개로 구성된 시퀀스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이런 형태로 첫 번째 값은 A는 키로 이용되고 B는 값으로 이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딕트 함수를 이용하면은 딕셔너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 항목에 접근하고 그 항목에 있는 또는 없는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는 항목을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일단 항목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리스트에서 대괄호로 한 다음에 오프셋을 넣어줬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딕셔너리는 키값을 넣어준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D는 이 애플이라는 키가 있고요. 그것의 값으로 사과를 넣어줬죠. 뭐 바나나는 바나나, 체리는 체리 이렇게 키와 값을 이렇게 쌍으로 넣어줬는데 그럼 내가 이제 이 애플이라는 애플이라는 키에 있는 값을 알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원래는 여기에 오프셋을 넣었었는데 리스트에서는 그거에 키값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라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있는. 자, 이번에는 요 키가 없어요. 지금 캣이라는 키가 없잖아요. 여기 딕셔너리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도 오류가 발생해요. 왜 리스트도 예를 들면은 범위를 넘어서는 오프셋을 넣었을 때 오류가 발생했던 것처럼 그때는 인덱스 에러라는 오류가 발생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키 에러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캣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항목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방금 전에 이제 키값을 접근했을 때 없는 키값에 접근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괄호가 아니라 갭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비슷하게 딕셔너리가 이제 아까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d.get 키가 애플인 곳에 있는 값을 get해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캐시라는 키가 캐시라는 그런 캐시라는 곳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얘는 아까 요걸로 접근할 때는 오류였잖아요. 오류가 발생을 했었는데 get은 오류를 발생하지 않고 값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냥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턴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다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난이라는 또 값이 있는데 이 난이라는 값을 이제 얘가 넘겨주죠.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난이라는 값은 따로 출력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get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여기 앞에 키를 넣었지만 뒤에다 이제 뭐를 넣을 수 있냐면 얘가 없을 때 디폴트로 값이 나오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캐시 없었잖아요. 여기 딕셔너리에. 캐시 없을 경우는 값을 그냥 고양이로 리턴하라라는 식으로 여기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여기 리턴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뒷전개 딴 다음에 애플 했잖아요. 그죠? 애플을 했는데 애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맛있는 사과라고 이렇게 나오게끔 했는데 애플이 만약에 없다면은 맛있는 사과가 여기 나왔겠지만 있잖아요. 그게 사과잖아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오게 되죠. 사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항목을 이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추가도 요걸 이용해서 하면 돼요. 지금 보면 뒤에는 뭐뭐뭐가 있냐면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키가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피어라는 키를 이용해서 배를 할당하고 있는데 여기 피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값을 할당할 경우에는 아까 읽어올 경우에는 오류가 됐지만 값을 할당할 경우에는 만약에 피어가 없다면 그냥 피어를 새로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다 배를 이렇게 넣게 돼요. 네, 좀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냥 키값에 있는 값을 읽어오려고 할 때는 오류가 됐지만 값을 이제 넣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하려고요, 이제. 뒤에 애플 있죠? 사과라는 값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에다 맛있는 값을 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애플은 사과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맛있는 사과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값이 변동이 됐죠. 애플에 있는 값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항목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방법을 봤고요. 뭐, 안 어렵죠, 크게. 그 다음, 딕셔너리를 결합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인데요. 업데이트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딕셔너리 값을 이제 갱신하거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D1에는 애플은 사과, 바나나는 바나나, 그리고 D2에는 애플은 맛있는 사과, 체리는 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D2가. 근데 D1을 뭘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D2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애플은 사과인데 D2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D2는 맛있는 사과잖아요, 애플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D1은 D2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플이 맛있는 사과로 바뀌게 돼요. 바나나는 지금 업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나나 그대로 가고요. 자, 체리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된 것도 추가가 됐어요. 그것도 넣어야지 이제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내용은 들어가게 되죠. 자, 기존에 있는 내용은 뒤에 있는 이 업데이트의 대상이 요 값을 넣어준 업데이트라는 메서드에 값으로 넣어준 녀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만약에 없는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이제 값을 새로 추가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 다음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항목 삭제하는 방법 중에 DL이 있다고 했죠. 그 DL을 이용해서 역시 또 항목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스퀘어라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 불변한 객체잖아요. 이거 이런 숫자도. 그래서 얘네들을 키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숫자도 문자열이 아니라. 그래서 1번 키에는 숫자 1번 키에는 1이 들어가 있고 숫자 2번 키에는 4가 들어가 있고 숫자 3번 키에는 9, 숫자 4번 키에는 16 이렇게 제곱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DEL 다음에 뭐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이제 오프셋이 아니라 키예요. 키.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1번 키에 해당하는 거 얘를 뭐 해라? 삭제하라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1번이 삭제된 대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특정 항목을 제거하는 방법. DL 연산자를 이용하면 된다. 모든 항목을 아예 삭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클리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스퀘어에다가 클리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요. 이 스퀘어라는 메소드, 그 딕셔너리가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돼버리죠. 또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스퀘어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다시 비어있는 리스트를 다시 재할당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저 1은 1 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스퀘어가 얘를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되고 여기 원래 있던 원본을 가르치지 않고 새롭게 되어 있는 빈 리스트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초기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멤버십 테스트. 딕셔너리에 키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인을 사용해요. 자, 주의할 점은 값이 아니라 키예요, 키. 그래서 우리가 D 한 다음에 애플은 사과, 뭐 바나나 있고 체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애플이 D 안에 있느냐, 멤버십이냐라고 체크를 했을 때 애플은 키값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true라고 나와요. 자, 근데 D 안에 사과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사과는 값으로 있죠? 값이 아니라 키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했어요. 딕셔너리에서의 이는 키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키로는 사과가 없잖아요. 애플하고 바나나하고 체리밖에 없으니까 펄스가 되죠. 캣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못했네요. 캣은 없죠. 캣은 없기 때문에 true가 아니라 false가 리턴이 돼요. false. 그래서 없다. 키가 없다. 캣도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이 되고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키와 값을 이제 다루는 방법들을 보는데 이제 이건 전체적인 키와 값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키를 얻는 방법을 한번 보면요. 딕셔너리에는 키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예를 들면 컬러 코드라는 이제 딕셔너리가 있을 때 레드의 코드는 R이고 그린 코드는 G고 블랙 코드는 이제 B라고 이제 했을 때 컬러에는 모든 키를 이제 리턴을 받아보면은 키가 뭐예요? 레드, 그린, 블루잖아요. 요렇게 이제 되죠.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리스트하고 되게 유사한데 뭘로 둘러싸여져 있냐면 딕트키라는 요 녀석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요. 정확하게 리스트 타입은 아니고 딕트키스라는 타입이 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구조예요. 리스트하고 비슷한 형태의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긴 한데 이렇게 왜 리스트로 안 하고 이걸로 이제 반환하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좀 내용이 길 수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딕트키스라는 요 타입을 한번 찾아보세요. 파이썬 2에서는 근데 딕트키스라는 걸로 반환하지 않고 리스트로만 반환을 했어요. 자, 얘를 리스트로 변환하고 싶다. 순수한 리스트로 변환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요 결과를 뭘로 감싸면 되죠?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리스트로 형변환이 되겠죠. 자, 이제 모든 값을 얻는 방법. 이거는 뭐냐? 아까는 이제 요 키만 얻었다고 하면 이번엔 모든 값들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값만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값만. 그래서 valu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컬러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values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만 다 가지고 와서 리스트로 만들죠. 여기서 이제 딕트키스라는 자료 구조가 아니라 리스트로 이제 반환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쌍의 키 값을 얻는 방법인데 키와 값의 쌍을 다 얻어오는 방법은 뭐냐? 자, 키스는 키만 얻어오는 거고 밸류스는 밸류만 얻어오는 거라고 했다면 아이템스는 키와 밸류의 쌍을 다 얻어와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레드, 뭐 그린, 블루에 대한 값이 RGB 이렇게 되어 있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여기 아이템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튜플. 근데 이 첫 번째 당연히 뭐겠어요? 이 각각의 튜플에 대해서 두 개의 값으로 구성된 이제 튜플에서 첫 번째 값은 원래 딕셔너리의 키 값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값은 밸류에 해당되는 거죠. 값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죠? 자, 할당하고 복사하는 방법을 또 살펴볼게요. 딕셔너리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대입 연산자로 할당할 경우 객체의 참조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같은 객체를 공유하게 되는데 비슷한 현상이에요. D1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D2에다가 D1에 있는 내용을 같이 넣으면 이제 이게 원래 객체고요. 이게 D1이 원래 객체를 갖추는데 대입하면서부터 D2가 얘를 똑같이 가르치게 되고 D2의 A를 이건 D2의 A를 지금 뭘로 바꿨냐면 3으로 바꿔서 얘를 3으로 바꾼다라는 건데 D1이 D2잖아요. 그런데도 D1을 추격해 보면 A가 뭘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3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역시 객체의 참조가 복사되기 때문에 똑같은 객체를 가지고서 공유를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복사본, 카피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리스트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D2에는 그냥 D1 자체를 넣는 게 아니라 D1의 카피본을 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해요. D2에는 D2에다가 이렇게 D1을 넣어서 해도 카피란 거랑 같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A를 바꾼다 하더라도 D1에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2로 안 바뀌었, 3으로 안 바뀌었죠. 자, 그럼 이제 딕셔너리는 일단 리스트를 좀 탄탄하게 배웠다고 하면은 딕셔너리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제 딕셔너리는 키값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만 빼면 오프셋 대신에 리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자, 빈 딕셔너리를 한번 생성을 해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중 딕셔너리의 키값이 될 수 없는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키값은 불변하는 값만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가 있을 때 딕셔너리의 모든 키값을 출력하면 하되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만 출력을 하되 문제를 정정할게요. 이거 오름차 순이 아니라 내림차 순이에요.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해서 한번 출력해 보세요. 뭐만? 모든 키값을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서. 자,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키로 갖고 값을 그 뜻으로 가는 딕셔너리를 생성을 한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영어 단어를 입력을 받으면 그것의 뜻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입력한 단어가 없는 경우 등록된 단어가 아니라고 출력할 수 있게끔 한번 코드를 한번 짜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고서 해답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빈 딕셔너리 D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해요. 튜플도 그냥 빈 가로 넣었고 리스트도 빈 대가로 넣었으면 이제 빈 리스트였던 것처럼 그냥 비어있는 중괄호쌍을 넣어주면은 이제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되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다. 자, 키값이 될 수 없는 거. 딕셔너리 키값이 될 수 없는 거. 이거 원자값이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튜플은 변경 불가능한 타입이기 때문에 역시 키가 될 수 있어요. 파이썬과 같은 문자열도 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 2, 3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는 변경 가능하죠. 키값은 변경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경 가능한 이런 속성들이 오게 되면은 키값을 사용할 수 없어서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변경 가능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타입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가 있을 때 모든 키값을 출력하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사전을 만들어 놨어요. 딕셔너리를. 네.
애플, 사과, 뭐 고이, 소년, 캣은 고양이 이렇게 뜻을 이제 넣은 딕셔너리가 있는데 자, 키를 모두 가져오는 방법부터 보죠. 우리는 뭘 출력해야 되는 게 목표예요. 키를 출력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키를 일단 가져와야 돼요. 키를 가져왔어요. 근데 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 가져온 키를 그대로 출력하면 안 되고 네임샷손으로 정렬을 해야 되니까 네임샷손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일단은 sorted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를 넣으면 되냐면 리버스는 true를 넣으면 이제 정렬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켜준다고 했죠. 그래서 리버스에다 그 값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그 키값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좀 더 str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야 콤마로 이렇게 이쁘게 조인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 영어 단어를 키로 갖고 값을 그 뜻으로 갖는 딕셔너리 생성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영어 단어가 입력이 되면 그것의 뜻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라고 했어요. 단 입력한 단어가 없을 경우 등록된 단어가 아니라고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사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애플 뭐 바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넣었는데 뭐 되게 많다고 할게요. 요 내용이 이제 몇 개 더 있다고 할게요. 밑으로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생략을 했어요. 근데 만약 이제 단어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사용자로부터. 자, 단어를 입력 받아요. 단어 입력 받는 방법은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럼 이제 워드에는 입력한 단어가 들어가겠죠. 뭐 애플이면 애플, 뭐 캣이면 캣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가. 그걸 이제 프린트를 해봐야 되겠죠. 출력을 하되 있으면 그냥 있는 뜻을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w.get 하는데 뭘로부터? 여기로부터 입력받은 뭐 애플 애플 단어를 이제 입력을 했다고 치면은 이 애플을 이 get이라는 함수가 뭐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값인 애플을 찾아서 그 값을 반환한다고 했죠? 사과로. 근데 만약에 값이 없다. 만약에 값이 없으면 뭘 출력하라고 했어요? 뭐가 출력이 된다고 했죠? 네. 등록된 단어가 아닙니다라고 출력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없을 경우만 얘가 출력이 되죠. 요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을 하면 딕셔너리는 키하고 값의 쌍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키 값으로는 불변 타입을 사용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요. 하나의 딕셔너리 내에 키값은 하나만 존재해야 되죠. 같은 키값이 두 개 이상 존재하면 안 되고요. 딕셔너리의 키에 대응하는 값은 어떤 데이터 타입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딕셔너리의 특정 항목에 접근할 경우는 키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고 키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고 키 연산으로 딕셔너리에 없는 키값의 항목을 읽을 경우는 예외가 발생을 하고 딕셔너리의 특정 키값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도 이 연산을 이용하는데 연산자를 이 경우에는 딕셔너리 값이 없을 경우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그 해당하는 키 값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파이썬에는 딕셔너리에서 너리를 다루기 위한 이제 다양한 연산자고 메서드 또는 이제 함수가 제공이 되고요. 딕셔너리도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객체의 참조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복사본을 할당해줘야 된다. 복사본을 이제 만들어서 할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복사본을 만드는 방법은 카피하고 딕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